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한국한, 나라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한, 나라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이창 국가로서 약칭은 한국 또는 대한이다 그랬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대한 앞에 부분을 따서 그 대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은 이 한과 국, 그래서 한국 이렇게 약칭으로 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름을 좀 더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요. 한국의 국호 중 한은 대한은 우리 민족의 한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말로서 고대 사회의 사만인 마한, 진한, 변한을 비롯하여 1897년 8월에 국호로 정한 대한제국은 우리 고종 황제께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한국한, 나라한. 이게 이제 그 마한, 진한, 변한에서 그때 그 한을 쓴 거죠. 예, 그 한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 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한, 나라한에 대해서 오늘은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불째 뽑아서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한, 나라한을 한국한, 나라한 이게 8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한은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최초 이름이 고조선이에요. 그쵸? 그래서 고조선의 이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한국한이요. 이게 고조선을 조금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애꼬자예요. 애꼬는 옛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침조예요. 아침조. 그 다음에 요거는 고울선 그렇습니다. 고울선이라는 건 곱다라는 것은 보기가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예, 산뜻하고 보기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고 산뜻하고 보기가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예, 고울선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고조선의 우리나라 최초 이름인데 이 지금 이자를 만들 때 처음으로 이 한자를 한나라 고조선을 한 글자로 나라 이름을 만들 때 고조선의 최초 이름의 영향을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조선 의미가 있어야 된다. 고조선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라는 것을 우리나라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의미가. 그렇죠. 우리나라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고조선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이게 들어가 있죠. 자, 이자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왜 그 자가 왜 들어갔냐 그거를 좀 살펴보면은요. 그 자가 왜 들어갔냐면요.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요거는 열십자예요. 열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그 다음에 솟아오르다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구, 그죠? 입구, 입 모양을 쓰임, 모든 입 모양 그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범위도 나타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해이죠. 해가 뜨는 모습이죠. 해가 뜨는 모습. 그리고 요거는 달이에요. 달월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기. 예, 고기요.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양자, 양양 또는 염소양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여중에서도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여기서 뭐 동서남북 솟아오르다 그 다음에 달, 해,
그 다음에 이거 뭐 고기, 양양, 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해입니다. 해. 가장 중요한 게 해죠. 이게. 해가 없으면 모든 게 없어요. 해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주에 해가 없으면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구가 이게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 중에서도 고기나 양 또는 무슨 잎, 그 다음에 동서남북 열, 뭐 솟아오르다, 이것보다 가장 이 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조선이란 이름의 한자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중요한 게 바로 해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해. 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해입니다. 해. 그렇잖아요. 해요. 요거는 이제 요 위에 보면은 해일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요거에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솟아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해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 시점을 말해요. 이게 산에 이제 어떤 그 수평선, 지평선 또는 어떤 그 큰 산에 이게 이제 해가 막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솟아오르다는 게 해가 솟아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막 솟아오르는 시점은 일찍이니까 일찍조예요. 일찍조. 그 다음에 요보다 조금 더 이제 요건 솟아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솟아오르다는 게 해가 조금 더 솟아올랐다는 얘기죠. 요만큼 솟아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달이 지고 있는 시점이고 요거. 그래 아침에 해가 요만큼 뜨고 달은 이제 햇빛이 강하니까 달이 이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달이 지는 시점이에요. 해가 좀 더 떠오르고 달이 지는 시점이 아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침인조자예요. 이게 아침조. 그렇죠. 아침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고조선 중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해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시점에 이 부분의 의미를 고조선 중에서도 이 해가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딴 거예요. 한국한 나라 한자에 이자를 집어넣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다가,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다름, 가죽, 위예요. 네, 다름 가죽입니다. 이게. 좀 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이 다름 가죽이 우리나라 이 지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양처럼 생긴 게 다름 가죽이에요. 이게 다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가한 거예요. 이게 가죽에다가 사람의 힘을 가한 겁니다. 그거를 다름 가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름 가죽이 우리가 이제 가죽은 이제 소가죽, 뭐 말가죽, 흔히 쓰는 게 소가죽, 말가죽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호랑이 가죽, 그 다음에 사슴 가죽,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거기에 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죽엔 또 지방, 기름이 또 있죠. 그래서 털을 뽑고 기름을 빼낸 그런 가죽을 다름 가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질기고 부드럽고 그렇게 됩니다. 예, 털을 뽑고 지방을 빼면은, 가죽의 털을 뽑고 지방을 빼면은, 그 가죽이 질기고 또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탄력성이 있고 부드럽고 그래요. 그런 털을 뽑고 기름을 뺀 그게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일을 가했죠. 그래서 그런 걸 다뤘다는 거예요. 다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가했다 그런 얘기. 가죽에다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털 뽑고 기름을 뺀 거를 했으니까 다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다룸인데, 다룸이 또 그 말을 뭐라 하냐면 무두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두질을 한 가죽, 다름 가죽이라는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그 다름 가죽이 우리나라 지도 모양 같이 생겼는지, 고조선 의미가 들어가는 이 해가 뜨는 시점에, 조선에 여기 해가 뜨는 시점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중 하나가 들어갔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모양처럼 그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가죽이 우리나라 모양처럼 생겨서 다른 가죽을 썼다. 그래서 한국한 나라 한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지 볼까요? 지금
예, 증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뭔 증거를 제시를 하냐면은, 지금 얘가 해가 뜨는 시점이 가장 조선의 의미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나와요.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보면은요, 조선은 해가 일찍 뜨는 동방의 나라라는 의미로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일찍 뜨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거예요. 예, 고조선의 그 의미가. 그렇죠. 그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근에서는 그 조선에서 땅에서 산수가 있는 선이라는 걸 취하고 있다. 그랬어요. 산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산과 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산과 물이 있죠. 조선에. 그게 조선의 선자가 아까 그 말하는 것처럼 고기여자에 양양자로 썼잖아요. 이게 고기여자는 물고기여자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이 있다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얘기고요. 양양자는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해서 꼭 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그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또 어떤 뭐 호랑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무슨 고란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모든 그 짐승들은 산에서 살잖아요. 풀을 뜯어먹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산과 물은 바로 그 고기여자와 양양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양자는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 그래서 산과 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선자에 그게 해당되는 것이죠. 고을선자가. 예, 그래요. 조자는 해가 아침에 뜨는 시점을 말하는 거고, 아침 조자가요. 그 다음에 선자는 산수, 산과 물, 그런 것은 바로 그 물고기여자와 양양자를 써서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아까 좀 전에 다른 가주기가 우리나라하고 똑같다. 자, 이게 바로 다른 가죽이에요. 다른 가죽 위, 그렇습니다. 2급에 있어요. 자, 이게 가죽이에요. 이게 지금 말가죽, 소가죽 그렇습니다. 예, 말가죽, 소가죽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목 부분하고 앞다리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앞다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넓은 공간을 입구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이 다리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하고 앞에 그 앞발과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넓게 있는 부분을 입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룬 가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룬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가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죠. 다룸이라는 게. 가죽에다가 어떤 일을 사람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소나 말에 가죽을 막 벗기면은 털도 있고, 거기, 그 피부 부분에 저기가 있죠. 물기도 있지만 또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을 싹 빼내는 거예요. 이게 털도 뽑고 지방을 뺀 거, 그거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일을 가한 거죠. 가죽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다룸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털을 뽑고 지방을 뺀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두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두질. 그걸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에 무두질을 한 거, 털을 뽑고 지방을 뺀 거, 그래가지고 질기고 부드럽고 탄력성 있게 만드는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죽이 다른 가죽인데, 요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모양이 요게 지금 동국 여지승남 저기예요.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저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의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똑같죠. 여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기고 이게 이런 다른 가죽이와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죽이를 다른 가죽이는 바로 이런 소가죽, 말가죽, 옛날에 소가죽, 말가죽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털을 뽑고 지방을 뺀 이 가죽이 이 목하고 앞다리, 그 다음에 이 몸하고 뒷다리 여기 가죽을 벗긴 그 다른 가죽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죽이 우리나라의 지도하고 똑같잖아요. 모양이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런 다른 가죽이처럼 생긴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요거는 아침 조자는 고조선에, 우리나라 최초 이름 고조선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해가 뜨는, 해는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고조선의 의미가 바로 여기 아침 해가 뜨는 고조선의 의미가 들어갔고, 다른 가죽이가 바로 우리나라 지도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다른 가죽이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한인 거예요. 예, 나라 한자가, 한국 한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한이다. 발급에 있다. 그런 겁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좀 더, 아니, 왜 우리나라 모양처럼 생긴 거라고 확신을 하냐? 그게 왜 그러냐? 증거를 제시를 해 드릴게요. 다른 나라도 전부 그런 형식으로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 우리나라 옛날에 삼한시대 때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했잖아요. 마한, 진한, 변한. 그것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랬어요. 그게 마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맞자를 쓴 거예요. 이게 말맞자인데, 말맞자예요. 말맞자, 이거 5급에 있습니다. 이 말맞자에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게 지금 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90도로 돌렸어요.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돌렸어요. 이 말 모양이 이 마한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 모양처럼 길게 말 몸이 길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한이에요. 이게 말맞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한입니다. 이게 말맞자 쓴 거예요. 마한은 말맞자예요. 이게 말 모양처럼 생긴 나라다라는 뜻이죠. 이게 그리고 또 그래요. 또 있어. 그러면 변화를 볼까요? 이 변화는 이게 곡갈 변자예요. 곡갈 변자. 이거는 2급에 있습니다. 이 곡갈이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 이 곡갈 모양 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곡갈 모자. 우리 곡갈 있죠. 곡갈변이에요. 이게 곡갈변.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게 변화니 이게 지금 곡갈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이 곡갈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네, 진짜로. 네? 그래서 변환이에요. 네, 곡갈 모자 모양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 나라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만의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 사만 중에 변환이. 만은 말에 길게 길게 생겼잖아요. 만. 그래서 말맞자를 쓴 겁니다. 이게. 진화는 뭐냐면요. 진한도 보면 이거는 별진자예요. 별진, 떼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2급에 있는데 별진자에 그래서 진한인데 이 별의 뭔 별을 말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별 중에 그 봄에 뜨는 별이 있어요. 그 많은 봄에 뜨는 별, 뭐 여름에 뜨는 별, 가을에 뜨는 별, 겨울에 뜨는 별 사계절마다 너무 틀려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봄에 뜨는 별의 사자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자별이에요. 이 사자별자를 90도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이제 90도로 돌린 거예요. 90도로 돌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그 사자별입니다. 그러면 이 진안을 보면은 진안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그 사자별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안이에요. 사자별의 별 진짜인데, 별 중에 별이 많은데, 그 중에 사자별처럼 생긴, 나라다. 그게 진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떼신자도 되는데, 그 떼신자는 왜 떼신자냐면은, 이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때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농사농자인데, 농사농자예요. 7급에 있습니다. 농사농자에 별진자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별진, 떼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질 때 농부가 옛날에 농사를 질 때 그 시점, 어느 시점에서 뭐를 심고, 어느 시점에서 물을 심고, 어느 시점에서 파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이 시점을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그 자연 형태의 하늘의 별을 보고, 아, 저게 이제 봄에 뜨는 저 별에 뭐를 심을 때다. 아, 저 별은 뭐를 심을 때다. 뭐를 심을 때다. 그 별을 보고 농사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예, 그때를, 아, 저 별은 봄에 떠, 저 별은 여름에 떠, 저 별은 가을에 떠, 저 별은 겨울에 떠. 이런, 그런 시간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떼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구불곡자예요. 구불곡자라는 것은 사람이 농사를 질 때 뭐 농을 갈거나 뭐를 심거나 뭐 풀을 뽑거나 뭐 할 때 몸을 구부려서 일을 하죠. 빳빳이 서가지고 뭘 심고 막 뭘 갈고 뭘 작물을 재배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농촌에 가면은 농사나 밭일을 하면은 전부 구부려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불곡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별신자, 떼신자를 쓰는 이유는 바로 농사농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별을 보고 농사를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진화는 바로 그 사자자리를 90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모양이 이 진화 모양 같이 생겼다. 변화는 곡갈 모양 같이 생겼다. 마는 말처럼 이렇게 길게, 말 몸처럼 길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말맞자를 써서 만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더? 진짜로 또 다른 나라도 그런 건지를 좀 더 그 나라 그 모양을 가지고 한자를 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송나라 송자예요. 송나라 송자입니다. 2급에 있어요. 이게 송나라 송자는 여기에 간머리예요. 간머리. 그 다음에 요거는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러니까 나무의 머리란 뜻입니다. 송나라는 나무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 이게 송나라 송자인데요. 송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180도로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요게 지금 나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무 머리 부분이.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송나라 지도가 나무 머리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송나라 송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무 머리처럼 생긴 게 송나라 송자다. 그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진나라 진자도 그렇죠. 요거는 벼화자죠. 벼화. 그 다음에 이거는 높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절구에 넣고 그 다음에 절구공을 높이 올려서 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구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절구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절구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예, 절구 모양. 이게 바로 진나라 진자입니다. 진나라 진자예요. 예. 이 절구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가주기처럼 우리나라 지도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해가 뜨는 조선의 아침 조자에 해가 뜨는 고조선의 그 의미를 빌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 모양처럼 생긴 다른 가주기를 썼다. 그래서 한국한, 나라한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좀 더 볼까요, 그러면?